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수업 처음이 아니라 수업 계획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업료를 받을 생각은 없이 진행을 하는 수업이고요. 그냥 아이가 어떤 마음인지 어떠한 심정인지 이런 것들을 들어보고 싶었어요. 일단 어머니께서 문자를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도 첫 번째 문자에 제가 썼던 시간이 대략 한 44분 정도 됐던 것 같고, 다음 문자도 한 50분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제가 마음을 쓰는 방향이 그래요. 옹졸하게 원을 그리고 그 안에 소수의 사람들만 담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모두를 담고, 그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가치가 제가 아끼는 것보다 베푸는 것에 더 크다라고 판단되면은 그 시간을 아낌없이 쓰는 편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예 생각조차 안 하는 편입니다. 근데 에이바 학생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제가 여기에 쓴 1시간 내지는 이제 문자에 쓴 한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보다 더 큰 가치를 확보할 수 있으면 그게 우리에게도 도움되는 방향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뭔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봤고 들어봤고 했는데 제가 말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그래요. 저는 진행을 할 때 뭐든지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최대한의 것을 주려고 하고, 그거를 저한테 들은 사람들이 다 기억할 거라는 기대는 안 하기 때문에 재생 가능한 형식으로 줍니다.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숙제가 될 수도 있고요. 많은 얘기들을 들었어요. 되게 많은 얘기들을 했고요. 근데 공부가 싫은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해봤는데, 왜 싫을까, 왜 안 하고 싶을까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은 재미없다라는 얘기죠. 이해합니다.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숙제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충분히 납득 가능하고 이해되는 부분인데 왜인지는 다 설명을 해줬어요. 최근에 베이킹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좀 시간이 된 일이라도 상관없으니 최근에 뭔가를 배워서 만들어 본 적 있냐고 그랬더니 머랭 쿠키를 인터넷에서 배워서 만들어 봤대요. 재미없었냐고 물어봤더니 재밌었대요. 왜냐면은 투자한 노력과 만족스러운 결과가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득이라 판단된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데, 머랭 쿠키 하나 이거 만들려고 막 10년을 배우잖아요, 영어를. 머랭 쿠키에 대치를 시켜보면은 재미없죠. 힘들죠. 부모님 세대도 했는데 안 됐잖아요. 학생들이하고 다를 거 없고 숙제가 너무 많대요. 그냥 하면 될 거를 하면은 지식 축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이상한 걸 계속 시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말했어요, 이제. 공부를 왜 해야 할까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국가에서 어딜 가도 될 아이들을 솎아내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계속해서 어려워지다 보면은 상위 1%, 5%, 10%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은 패턴 인지력을 바탕으로 부모님 세대에서 꾸준함을 물려받고 지식을 받았을 때 축적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인지로 자신이 무엇을 모른지를 알아내고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요, 스스로. 그 다음에 그것을 알게 바꾸는 개선을 하거든요. A바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패턴을 인지하는 인지력이 있는가를 물어보진 않았지만 수학을 좋아해요. 그럼 이건 있는 거예요, 일단. 수학이 좋은데 이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꾸준함을 가졌냐 하면, 네, 꾸준함 가졌어요. 어머니가 막 패면서 시킨 거 아니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잘 해낸 거 맞아요. 지식을 축적하느냐? 이거는 좀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 이건 아직 덜 배워서 부족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코칭이 없었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회화를 위주로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가 어떠한 것을 축적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좀 체득 쪽으로 가르쳤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냐 하면 충분치 않아요, 솔직히. 근데 이거 충분한 학생은 거의 없고, A바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전부터 자신이 오형식을 까먹었구나, 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A바한테 부족한 건 뭐냐면은 스스로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알게끔 가려는 의지와
거기에 대한 이제 방법이나 납득 가능한 이유, 스스로에게 하는 방법, 그런 걸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번이랑 5번이 없어서 지식 축적이, 그러니까 5번이 없기 때문에, 5번이 지식 축적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식 축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대한 인지는 있지만 이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왜 해야 되는지 맞는 것 같은데도 안 하고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안 했으니까 지식 축적이 안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3번이랑 5번만 개선되면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걸 하겠다고 막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만 이 영상을 남겼을 때 아이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를 어머니가 기억하고, 그리고 아이가 다음에 무언가를 할 때 그때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걸 남기고 있어요. 지금 수업 시간이 끝나야 될 시간이 6시잖아요. 돈도 안 받고 6시까지 수업을 했고 15분이 더 지나가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 필사적이지 않아요. 제가 필사적인 부분은 아이가 언젠가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자신이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볼 그런 출발선을 여기다가 그어주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왜냐면은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뭐를 하고 싶은 어떤 추진력이 있다고 느껴지느냐 아니면 마음이 꺾인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는 마음이 꺾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56분 26초에 말을 했네요. 마음이 아파요. 저도 이런 거 보면은. 근데 이게 사춘기의 문제냐라고 하면 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오랫동안 어떠한 노력에 대한 충분한 응답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꺾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되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근데 있는 그대로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형식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했어요. 어떤 걸 왜 그렇게 가르쳤는지는 말씀드리면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이가 오형식을 자기가 잊어먹은 것 같다.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것 같은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거는 여기 안 나오네 또. 여기 있다. 이게 다음 문장은 몇 형식인가라는 문제를 계속해서 보면 돼요. 이거 제가 추가적으로 더 편성해서 아이한테 보내줄 거고, 아이는 저한테 충분히 배우지 못했더라도 이 카드만 암기 덱에다 갖고 있고 쭉쭉 풀어보면 5형식을 모를 수가 없는 방식으로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 형식인데 왜 이 형식인지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왠지 말씀드릴게요. 이 오형식이라는 것을 분석을 해보면은 어떠한 블럭을 어떠한 순서대로 꼽느냐에 따라서 형식이 달라져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블럭의 모양 수가 4개밖에 안 돼요. 명사, 동사, 형용사, 그리고 4개도 안 되네. 3개네. 세상에나. 명사, 동사, 형용사 이런 식이니까.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상관이 없으니까 팔품사까지 갈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떤 식으로 쓰느냐에 따라 약간 달라지긴 하지만,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은 세모, 네모, 뭐 꽃 모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형식을 배워보지 않은 사람은 없는데 오형식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갖다가 세모 자리에 뭐 꽂고 네모 자리에 뭐 꽂고 꽃 모양 자리에 뭐 꽂고로 이렇게 해서 가르쳤으면 배웠겠죠. 근데 그런 맥락이 없는 거를 그냥 우연히 외워진 사람들이 쟤들도 우연히 외우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따위로 가르쳤으니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전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래서 색깔로라도 구분을 해요. 왜냐하면 I am happy라는 단어 하나하나에 어떠한 맥락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래서 품사별로 색깔 구분을 해버려요, 저는. I에다가 파란색, M에다가 빨간색, happy에다가 초록색. 그렇게 해서 명사, 동사, 형용사로 품사로 볼 줄 알아야 되고 주어, 동사, 보어로 문장 성분, 구성 요소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왜 형용사가 보어인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져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이 문제를 보고 이 형식이다라고 삼형식이다라고 대답을 했을 때 답이 이 형식이래요. 그럼 본인은 생각해야 돼요. 이게 왜 이야? 그럼 거기에 대한 설명을 누군가가 해줘야 돼요. 이걸 갖다가 학생이 매일매일 보면은 지식이 축적이 일어난다고요. 제가 아까 위에서 말한 부분이 이거잖아요. 지식 축적이 일어난다고요. 이렇게 하면은. 근데 문제는 제가 만약에 아이한테 문법 수업을 해서 오늘 이거 배웠지? 오늘 잘했어. 짝짝짝 하고 다음 시간에 똑같은 요일에 이걸 다시 물어보면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근데 다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숙제에서 승부 볼 생각 안 하고 그냥 수업 수만 늘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게 지속되니까 아이가 마음이 꺾이죠. 되게 마음 아픈 거예요. 왜 힘들고 왜 어렵고 왜 하기 싫어요? 재미없어요. 왜? 뭘 투자한 노력 대비 성능이 안 나오잖아요. 재미없어요. 어려워요. 오래 걸리는데 중간에 뭐 쉬어가는 포인트도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진짜 아나가 증명되는 기간도 너무 길고 힘들어요. 지식 축적이 안 일어나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맨날 한 거 또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안 됐잖아요. 오형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배웠는데 모른대요, 지금. 얼마나 답답해요, 스스로. 한심하고. 그 진짜 학습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무력감이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학생. 그게 얼마나 힘들고 외로워요. 내가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가는 그 길에 내가 얼마만큼 왔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마찰력이나 중력도 느껴지지도 않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깜깜한 속에서 계속 걸어요. 그 방향이 맞는지도 몰라. 근데 그 방향으로 걸어갔던 엄마 아빠는 10년을 했는 것 같은데도 안 되고 내 주변에 되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뚜렷한 어떠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데이터가.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더라? 이거예요. 일주일에 딱 2시간만 공부해서 다음 시험에 100점이 나올 수 있다는 100% 확률이 있다면 주 2시간 안 할까라고 물어봤어요. 한대요. 3시간 한대요. 4시간 한대요. 5시간 한대요. 근데 왜 공부를 안 해요? 확률이 없어요. 제대로 안 시키니까 제대로 했으면 100%가 나올 건데 그걸 안 하니까 보장이 안 되니까 보장이 안 돼서 한다고 했는데 아웃풋이 안 나오니까 지치고 꺾이고 오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배우려면 납득을 해야 돼요. 뇌가 인지를 해서 납득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 한 게 맞네. 라고 판단이 서야 되는데 왜 이걸 납득을 시켜야 되는지는 말씀드리기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설명을 하자면은 이케아에서 5가지 종류의 상품만 만든다고 쳤을 때 5가지 종류만 만들면은 설명서 5개밖에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케아에서 파는 그런 뭐 게 한 몇천 개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5가지 형태로만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이케아에서 가구를 조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5가지 조리법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를 하고 옷장과 뭐 책상, 뭐 선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이득이겠잖아요. 그게 영어예요. 딱 5가지밖에 조리법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배우면 이득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똑같은 방향으로 갈 텐데 어떠한 과정을 겪냐면은 1번의 경우에는 뭘 하냐면 여기 봐봐요. 가구 조립 구성품을 받자마자 설명서를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거기 있는 구성품들을 이용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자신이 가장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대충대충 얼기설기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 가구를 봤을 때, 그거 옷장이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옷장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거 책상이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책상도 아니니까. 선반이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선반도 아니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딴 사람들이 그거 책상 아니야, 선반 아니야, 의자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되겠죠. 제대로 된 형태로 사람들이 맞네라고 말할 때까지. 근데 그러려면은 그런 사람들이 봐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을 축적시키는 과정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어차피 이 사람도 똑같이 5가지 조리법에 대한 설명서를 자신 찢어버렸던 걸 다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번이 이득이라는 납득이 돼야지 오형식을 공부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 부분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언젠가 아이가 다시 꺾인 마음을 부여잡고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는 이 영상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에 저는 일단 이 수업을 지금 오늘 진행했던 이유는 아이가 수업을 다시 듣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이가 수업을 안 듣는다고 상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봤을 뿐이고
더 할 수 있었던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냐라고 생각하면 네, 그런 것 같아요. 부족함 없이 저는 해줄 수 있을 만큼 여기까지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필요하다면은 문법 수업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이가 이해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영어로 문법 다 가르쳐도 다 알아들어요. 근데 저는 문법을 계속 듣고 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3월 달인가 종료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참 시험 볼 때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받겠구나란 마음이 되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마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말씀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